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과전류보 쪽에 이제 실제로 과전류 보호장치 선정 쪽을 볼 거예요. 클래스 원강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진짜 어떤 플로우대로 해설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아직은 이제 베타 버전인데 그 대한전기협회에 보면은 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KC가 완전히 적용되면 어떤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만 넣으면은 바로 나올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산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건지도 좀 보실 분들은 보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복잡해서 제가 볼 때는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뭐 보는 수준으로 해야지 뭐 요거를 다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무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설계 프로그램이 되었고 간단한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 프로그램 없이 계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지 고민을 좀 했는데 실제 어떤 사례를 보고 계산을 하면서 이 개념들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할 때 먼저 오늘은 분기회로에 대해서 볼 거고요. 제가 영상을 따로 해가지고 요 간선 쪽에 대해서도 여러 개 부하가 걸려 있을 때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거예요. 그건 조금 더 복잡한데 일단 오늘은 분기회로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요런 회로가 있다고 보세요. 여기 이제 분기회로인데 이런 유도전동기가 있고 이제 22kW짜리고 이제 직기동을 하면서 기동 시간은 6초예요. 그 분기회로에 이렇게 우리가 과전류 보호 장치를 설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전격을 구하는 거고 요 케이블의 굵기까지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근데 요 케이블은 지금 종류는 우리 많이 사용하죠. FCV 3C짜리고 길이는 60m. 공사 방법은 B2 해서 전선관 쪽이고 주위 온도는 40도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허용 전류를 구하기 위한 조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요 회로의 설계 전류라는 걸 구해야 돼요. 이건 뭐 요 분기 회로의 부하의 전격 전류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22kW인데 효율이 88%, 역률이 0.8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하면은 이제 47.5A가 나와요. 그럼 이게 IB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케이블의 허용 전류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용 전류 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해설서에 있는 걸 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B2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3C, 아까 뭐였죠? FCV에 3C였죠. 그러면 지금 절연이 FCV는 XLP니까 PVC 절연이 아니죠. XLPE 절연 쪽을 보는데, 음, 지금 3C니까 3개 부하도체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47.5A였나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보다, 그 설계 전류보단 큰 허용 전류를 선정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게 55A예요. 그럼 이게 이제 10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로 해서 우리가 10스퀘어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KC에 나오는데, 어떤 설계 전류보다 요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허용 전류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걸 구하면은, 요게 47.5고, 요게 55니까, 우리가 고려를 해서 요거를 이제 50A 의 전격 전류를 가지는 MCCB를 선정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요거를 선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50A를 선정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KC에 나온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가 어,
할 때는 요런 케이블의 열적인 어떤 보호를 위한 거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기사 강의랑 다른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케이블의 열적 허용 특성이라는 게 I제곱 RT는 K로 일정하죠. 그래서 요 전류의 자승에 비례하고 허용 시간에 비례하니까 요런 식으로 나와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고 전류면 전류가 커질수록 허용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죠. 이게 케이블 특성이면 요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류에 대해서 요 열 허용 가기 전에 여기서 끊어주란 얘기죠.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요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나오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10스퀘어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요런 케이블 열적으로 허용 기준, 허용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던 전류가 흘렀을 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전압 강화가 있잖아요. 이게 뭐랑 연관돼요? 우리 전선 굵기랑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 강화가 요게 케이블 길이가 길어져서 전압 강화가 크면은 굵기를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팩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아는 식 있죠, 요거. 그 저항 성분만 고려하는 식. 그래서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요 굵기라는 게 요 전압 강화죠, 요거 강화. 그리고 그 배선 방식에 따른 팩터, 그리고 선로 길이, 그리고 전류.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쪽은 3C니까 삼상 삼선으로 볼 수 있죠. 요거는 지금 전원계통이고 여기 공급되는 애는 지금 삼선으로 공급되니까 삼상 삼선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K가 우리가 30.8이고 길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를 60m로 봤죠. 그래서 60m.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흐르는 전격 전류라는 게 설계 전류 47.5A고 밑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사용 전압이고 사용 전압에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선 2%로 한번 정해 볼게요. 그러면 380에 2% 요게 이제 우리가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전압 강화죠. 그러니까 요게 전압 강화율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하면은 지금 11.55 스퀘어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케이블 연용량을 고려해서 지금 10 스퀘어로 선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 전압 강화율을 고려하다 보니까 요게 최소로 필요한 전선 굵기가 11.55 스퀘어예요. 지금 60m 길이의 케이블에 대해서. 그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한 사이즈 더 올리면 아까 그 표 보시면은 16 스퀘어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허용 전류가 74만 페어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16 스퀘어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요 전압 강화율도 고려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일반 부하는 여기서 이제 어떤 전선 굵기 선정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전동기는 지금 뭐가 있어요? 기동 전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단시간이긴 하지만 이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에 뭐 지금 여기는 7.2배, 거의 7.2배 직기동의 경우 갈 수 있으니까 요만큼의 전류가 흘렀을 때 케이블이 견딜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요식이에요. 요식 많이 보셨죠? 우리 그 KC 접지선 보호도체 굵기 할 때 요식 나오잖아요. 요거 KIS 루트 T 그 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식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어떻게 넣냐? 요 K는
요 절연물이에요. 그러니까 XLP, FCV 같은 애 XLP니까 여기 143이 되고, 이 PVC는 더 낮아요. 뭐 110 몇인가 이래요. 어쨌든 XLP니까 여긴 143이 되고, 우리가 지금 실제 기동 전류일 때니까 지금 요건 47.5A는 전격 전류고 지금 전자납 기동 때 7.2배죠. 그러니까 여기 7.2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얼만큼 지속돼요? 요 기동 전류라는 게? 요 기동 시간만큼 지속되죠. 결론적으로 요 7.2배의 기동 전류가 6초 동안 가는 거를 견디는 굵기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을 6초를 넣는 거고, 여기에 뭐 여유를 1.25를 두면 이게 뭐 7.3 스퀘어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요 7.2배 곱하기 47.5A가 기동 전류가 6초 동안 흘러도 케이블이 7.3 스퀘어 이상만 되면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선정한 거는 지금 16 스퀘어니까 요거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요 전동기 기동 전류 온도 상승에 대한 단면적은 이제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 단계에서 16 스퀘어가 선정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부하 보호장치 전격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전선의 단면적을 봤죠.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아까 케이블이라는 게 요런 열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아까 우리 차단기가 요거 보호곡선이 이렇게 아래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는 게 요 케이블이 어떤 60분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전류, 요거를 우리가 케이블 허용 전류를 IZ로 봤을 때 1.45IZ라고 해요. 그러니까 1.45배의 IZ일 때 케이블이 특성상 한 60분 정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KC야, EC에서 보면. 그러면 실제로 요런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차단기가 60분일 때 어떤 전류에 대해서 어떤 전류가 60분 흘렀을 때 동작하는 전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I2라고 해요. 그러면 요 I2가 1.45 IZ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뭔 말이냐면 요게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1.45 IZ가 흘렀을 때 요 차단기는 요 I2라는 애가 더 작기 때문에 당연히 60분보다 먼저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60분일 때는 I2일 때 60분에 동작하니까 지금 1.45 IZ는 I2보다는 큰 거잖아요. 그럼 1.45 IZ가 흐를 때는 요 60분보다는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조건이 만족이 되면 지금 요 열특성 곡선보다 요 차단기 보호 곡선이 아래 있는 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검토를 하면 이제 요 1.45 IZ랑 요거랑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요 케이블 쪽을 보면은 1.45 IZ라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16 스퀘어가 73A잖아요. 허용 전류가. 그럼 요걸 해보면 지금 105.85A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50A를 선정을 했잖아요. 지금 처음에 여기서 50A를 선정을 했죠. 그럼 이 50A에 대해서 한번 60분에 동작하는 전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표에 의해서 주택용, 그리고 산업용, 그리고 요게 그 차단기 전격 전류가 63A 이하,
64만 페어 초과일 때 그 동작 시간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대략적으로 정해진 값이고, 실제로 여기서는 한번 그럼 저희가 선정한 그 메이커의 보호 곡선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LS 산전의 산업용 배선 차단기 MCCB, 이제 우리 메타솔 아시죠? 메타솔 그쪽이에요. 요거에 대한 이제 전격 전류가 40에서 100A라고 돼 있는 자료밖에 없어서, 그럼 이게 거의 이쪽이 한 100A 정도 될 거고, 요게 한 40A짜리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A로 봤으니까 요 최소값 정도를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요 곡선에서 지금 60분에 동작하는 전류가 아까 I2라고 했죠. 그래서 쭉 따라가 보면 이게 거의 뭐 요 곡선에서 보면 1.3배도 안 돼요. 거의 뭐 1.1배, 1.2배 정도 돼요. 그럼 요게 지금 I2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아까 여기서 우리가 케이블 쪽에 1.45IZ라는 게 이렇게 되죠. 105A면 요거를 우리가 그 차단기가 요 전류일 때 언제 동작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차단기 전격 전류 배수로 보면 한 2배 정도 돼요. 2배. 그래서 다시 그 보호곡선으로 보면 지금 1.45IZ가, 그러니까 이게 케이블이죠. 케이블이 허용하는 전류예요. 60분 동안. 근데 요게 실제로 흘렀을 때 그럼 지금 6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의 허용 특성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요 50A를 선정하면 요 1.45IZ일 때 거의 40분에 동작하잖아요. 40초죠, 40초. 40분이 아니라 40초. 그래서 훨씬 빨리 동작하니까 이제 요 케이블을 열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요게 I2고, 지금 실제 1.45IZ라는 게 흘렀을 때 케이블이 견딜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건데 지금 동작은 요때 하죠. 그러니까 60분까지만 동작하면 되는데 지금 40초에 동작할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동, 그러니까 일반 회로는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전동기 회로는 우리가 어떤 과전류 보호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전동기는 기동 전류가 있죠. 그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요렇게 늘어났다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전격 전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동 시간이죠. 기동할 때는 이제 7.2배까지 튀는 거예요. 근데 요 튀는 시간 동안 요 과전류 차단기가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기동하다가 요 전류에서 지금 트립이 되죠. 이 시간이고. 요렇게 안 되는 걸 봐줘야 돼요. 전동기 회로는. 그거를 요 과부하 보호장치 전격에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봤던 차단기 50A에 대한 보호곡선을 보면서 요 기동전류 있죠. 지금 기동전류가 흘렀을 때 요 기동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 기동 시간보다 요 기동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기가 차단해줄 수 있는 시간이 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호곡선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아까 그 똑같은 보호곡선인데 지금 전동기 기동 전류가 이거예요. 6.84. 그러니까 그
요게 차단기 전격전류니까 차단기 전격전류 50A에 대해서 배수가 6.84배예요. 그래서 요때 차단기가 지금 우리 50A니까 요 선으로 보면 지금 한 3초 정도에 동작하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전동기는 기동 시에 지금 보면 6.84IN이고 이게 이제 설계 전류로 봤을 때 이거였던 거고, 이제 우리 차단기 전격 전류 배수로 보면 6.84배일 때 6초 걸린다고 했어요, 기동 시간이. 근데 지금 요 차단기 50A로 하면 3초에 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동기 기동 곡선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6초니까 뭐 요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3초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요 전류에 대해서 6초까지 기동 될 때까지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50A로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50A를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야 돼요. 지금 요게 100A니까 지금 요 6초보다 넘으려면은 어쨌든 요 정도 가야 되죠. 그럼 요게 한 전격 100A로 보면 한 80, 요거보다 하나 낮은 게 80A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80A 정도짜리로 선정을 하면 이게 거의 한 요 정도 가니까 이게 6초보다 넘어가요. 곡선이. 그러니까 80A에 대한 건 요 중간 사이니까 요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80A짜리로 하면은 이제 6초 요 기동 전류가 흘렀을 때 한 8초, 10초 넘게 해서 동작을 하니까 요 기동 시간보다 더 긴 시간에 차단을 하죠. 그래서 기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6초 후에는 다시 전격 전류로 가니까 이 차단기는 트립되지 않고 기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50A로 하면 지금 4초 이내에 동작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고, 요거보다 한 사이즈 큰 80A를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동작이 가능하겠다 해서 적합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80A를 선정하는 거예요. 요 기동 전류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이게 그럼 이제 차단기 전격 전류가 우리가 여기서 가정해서 선정했던 50A보다 커졌죠? 그럼 요 조건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 이렇게 와서 이게 이제 50A가 아닌 거잖아요. 80이 되면 어때요? 요게 이 조건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73A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전격 전류가 80A가 돼 버렸어요. 요 조건이 안 되죠. 그럼 다시 케이블을 한 단계 더 굵은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요게 더 커지게끔. 그러면 우리가 16보다 하나 큰 25 스퀘어를 선정하면 요게 허용 전류가 96A가 돼요. 그래서 그럼 여기가 73이 아니라 96A가 돼서 요 조건이 만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최종 과부하 보호장치 전격이 80A로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도체 단면적도 16스퀘어가 아니라 25스퀘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요 전동기 분기회로에 대한 단면적 선정이랑 과부하 보호장치 전격의 선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복잡하죠. 그리고 이게 일반 회로보다 또 전동기 회로는 요 기동전류 온도 상승이랑 전동기 기동전류에 이제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는 것까지 봐야 되니까 이거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거 나중에 보시 간선 쪽 가면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계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 일단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가보면 요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뭐 책임지는 설계 프로그램은 아니고 지금 테스트 용도로 하는 건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래서 요 대한전기협회에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는 데 아시죠? 여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여기.
여기 가보면은 여기 KC 설계 툴 참고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이건 이제 베타 버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직 자기들도 100%된 건 아니니까 이제 테스트용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비전동기 분기회로가 있고 전동기 분기회로, 그리고 우리 간선 쪽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계산 플로우가 좀 다르고 넣어야 될 데이터들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동기 분기회로 봤죠? 요거를 클릭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넣어봐요. 근데 요 자료에는 지금 단락 전류까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 단락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은 과부하 전류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지금 3상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전압은 380V고 전격 출력은 지금 22kW, 효율은 지금 88%고 역률이 80%죠. 그리고 지금 전전압 배율이 7.15 돼 있고, 기동 방식은 우리 직기동이죠. 그래, 직입기동. 기동 시간은 6초고, 기동시 역률은 이건 이제 단락대인데, 뭐 그냥 아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도체 종류는 케이블이고, 우리가 FCV로 했죠. 그리고 심선은 뭐 3C짜리로 했고, 공사 방법은 B2. 요거는 아니고, 그다음 여기에 우리가 뭐 따로 복수회로는 안 정해 놓은 거고, 이건 이제 보정계수, 허용절로 보정계수 할 때 하는 건데, 우리 40도 주의 온도고, 병렬 도체도 그냥 하나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운전 시 허용 전압 강화라는 걸 2%로 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넣게 돼 있어요. 기동 시 허용 전압 강화는 우리 나중에 단락할 때 하는 거니까 요건 그냥 대충 넣을 거고, 지금 분기회로 길이가 60m로 해놨죠. 60m. 보호장치는 우리가 여기 보면 BCD 있죠. 이게 이제 주택용 차단기고, 네, 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요 MCCB가 산업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업용으로 봤으니까 그냥 MCCB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 노출도전부의 접지 쪽에서 봤던 보호도체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여기서는 그냥 대충 넣을게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그 단락 전류 구할 때 쓰는 건데, 요건 지금 볼 게 아니라서 그냥 대충 볼게요. 그냥 요렇게 뭐7% 해놓고, 이거 뭐 삼상 사선식이죠. 380 케이블, 이것도 뭐 TF80V 하고 4C 뭐 해볼까요? 그리고 이거 뭐 요거는 이제 단락 전류 할 때 하는 거니까 일단 요렇게 넣어서, 넣어서 요 계산하기 누르면 요 오른쪽에 요렇게 떠요. 그래서 이쪽은 단락대 하는 거니까 볼 필요 없고, 지금 요 연두색만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선정했던 거대로 나오죠. MCCB가 지금 80A, 요거는 나중에 보는 거네요. 단락이니까. 그러니까 MCCB는 80A를 선정을 하고, 아까 우리가 분기로 도체 최종적으로 25스퀘어로 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25스퀘어로 하면 전압 강화가 1%가 돼서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설계 프로그램을 쓰실 거예요.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다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건 클래스 원강이고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알면 좋죠. 알고 하면은 실제로 설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겠지만 검증에도 가능하고, 실제로 KC가 요런, 그리고 IC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요런 과전류 보호 차단의 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에 찍었던 기사 실기 예상 문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선정을 하면 우리가 기존의 뭐 내성 규정이나 거기 뭐
이제 전동기 총 용량이랑 뭐 최대 부하 전류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MCCB 용량을 표로 선정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작게 나와요. 그래서 좀 더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회로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선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니까 요거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설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쨌든 우린 사용자고 이제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쉽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